아까 이제 마이너스 되는 항목을 이제 봤다면, 이제 이번에 이제 플러스 되는 항목을 좀 보려고 하는 거고요. 이제 아무래도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으면, 그러니까 매수세가 세면, 뭐 주식이 오르는 건 당연한 거고, 자산 가치가 급증을 한다. 그럼 뭐 당연히 땅값 뭐 오르는 회사들은 당연히 뭐 주가가 오르는 거는 뒤따라 오는 거니까. 이게 PBR 개념인 거잖아요, PBR. 자산 가치가 오른다라는 얘기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. 1년에 한 번 재산세 내잖아요. 1년에 한 번. 그때마다 이제 이 공시지가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 거거든요. 3개월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는 게 아니라, 그래서 요 부분은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배당이 뭐 배당 많이 주는 회사들은 뭐 돈을 많이 버니까 당연히 준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니까. 그다음에 재무추이 안정성을 봤을 때 뭐 그런 얘기. 그다음에 독점적인 회사가 안 망한다는 거죠. 이런 회사들은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. 지금은 여기에 삼성전자 뭐 써도 되겠죠. 독점이나 마찬가지니까 삼성전자도. 그다음에 반복 구매, 뭐 코웨이, MBK가 말이 많죠. 지금은 코웨이, MBK가 안 들고 있을 텐데 코웨이를 누가 들고 있더라? 코웨이 대주주가 누구죠 지금? 계속 뭐 팔리고 막 이 회사 저 회사한테 팔려가지고. 지금은 MBK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. 코웨이. 여기 나오려나? 넷마블이 가지고 있죠. 근데 넷마블이 또 힘들어가지고 최근에 다른 회사 인수한다고 해가지고 또 코웨이 또 판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코웨이처럼 렌탈 위주로 나가는 회사는 삼성전자가 들고 있으면은 삼성전자 가전 같이 하니까 휴대폰도 하고, 그럼 렌탈 서비스를 이 코웨이 쪽에 이 위임해서 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좀 드는데, 살 생각이 없나? 모르겠네요. 삼성전자가 산다고 하면은 얘는 대박 나겠죠. 예. 그죠? 주주가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로 바뀌니까. 이해되셨죠? 무슨 얘기인지. 그래서 코웨이가 삼성 코웨이가 된다 그러면 기존보다 훨씬 더 파워풀해질 가능성이 높죠.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코웨이 직원들이 이 정규직이 아니라 임시직이라고 하나?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좀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죠. 여러 가지 좀 인수를 하기에는 조금 깨름칙한.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이거, 그죠? 뭐 이 뒤는 지워야 될 것 같아요. MBK가 이제 안 들고 있으니까.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한 다음에 소각하는 대표적인 회사, 삼성전자 뭐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. 그다음에 경영자 평판, 카카오. 그다음에 호텔 신라, 워낙 유명하니까 이것도 넘어갈게요. 심층 분석은 당연히 다트, 사업 보고서. 이 사업 보고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보고서를 웬만하면 다 읽어주는 게 좋죠. 특히 이제 좀 중요 공시다 싶으면 좀 읽어주는 게.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이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맨 마지막 거 한 번씩은 볼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쟤네들이 지금 더 사고 있냐 아니면 덜 사고 있냐. 주식을 늘리고 있네요. 그죠?
이 주식을 늘리고 있으면 어찌됐든 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이 들어와서 더 사고 있으면 나쁠 거 없다는 거죠. 네. 호재죠. 어떻게 보면.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이거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. 예전에는 엑셀 제공해가지고 막 했었거든요. 요즘에는 안 하기 때문에. 내가 투자를 좀 많이 했다. 예를 들어서 뭐 1억 기준으로 했을 때 2천만 원 이상 했다. 그러면 보고서는 필수. 무조건 봤으면 좋겠다. 본 적 있나요? 아직은 없을 것 같은데. 많이 봤죠. 처음부터 끝까지 보셨나요? 그게 아니었어. 예를 들어서 이제 부광약품 본다 그러면은 그건 처음부터 이렇게 개요부터 이렇게 보시고, 그리고 이제 딱 봐가지고 부광약품 이제 홈페이지 같은 거 있잖아요.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보고,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이 뭔지, 어디에 쓰이는 건지, 누가 사가는 건지, 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으면 보면 좋고, 쭉쭉쭉쭉 한 번씩은 좀 많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. 노다지죠, 노다지. 이건 공감합니다, 공감. 그래서 이제 보고서의 구조,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이 보고서 전체적인 틀 공부를 먼저 계속 하시라고 얘기를 했는데, 이 왼쪽에 보면 이제 개요 나오고, 그 다음에 내용 나오고, 재무, 그 다음에 뭐 이사 분석 의견, 회계 감사인의 감사 의견, 그 다음에 이사회 등 이런 얘기. 그리고 임원, 직원 등에 관한 사항. 제가 이제 여기서 중시하는 게 밑에 이 직원 수 뭐라고 했죠? 직원 수, 요 숫자. 요 숫자가 전년 이 동기 대비 늘었냐, 줄었냐. 줄었으면 이 회사는 사실 좋다고만은 볼 수가 없다. 네, 그런 얘기들. 그거 외에 이제 주주 누구냐. 그래서 주주 중에 대주주 외에 또 다른 5% 이상 들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이 들고 있네요. 6.44%를. 이건 나쁘지 않죠. 그죠? 그리고 특수관계인들 외에 정창수라는 사람이 들고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군지, 회사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보니까 없죠. 정창수라는 사람이. 그죠? 특수관계인 아니죠. 그러면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. 뭐 하는 사람인데 주식을 8.51%나 들고 있는 건지. 슈퍼 개미인지 슈퍼 맥인지 뭐 이런 얘기들이라고요. 지금. 네. 나보다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. 어찌됐든 돈도 더 많고.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 거죠. 그런 사람이 이 회사 주식을 5% 이상 들고 있고 공시를 했어. 그러면 좀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죠.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하고요. 제가 이제 공장 부지나 아니면 연구소 뭐 이런 것들 같이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. 그죠? 그리고 이제 이 회사를 봤을 때 민주당이냐 아니면 뭐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으로 또 바뀌었죠. 이것도 이 민주당은 무슨 민주당이죠? 지금은
하여튼 이름은 뭐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전라도나 그쪽에 이제 본사가 있다. 공장이나 연구소도 다 그쪽에 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. 왜냐하면 이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야 되지? 지원을 받는다. 지원을 해주는 거죠. 금전적으로 정치하라고.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제 이쪽 업체들한테 유리한 정책을 이제 올리는 거죠.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. 뭐 어려운 얘기는 없죠. 그죠? 배당금이나 뭐 사업 내용. 신규 사업을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신규 사업 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신성장 동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. 뭐 삼성전자마저도 MSC 사업부가 따로 있었죠. 근데 망했죠. 쉽게 제가 이 예제를 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제일 기업인 삼성전자조차도 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그 얘기는 우리나라 어떤 기업이든 망할 수 있다는 거죠. LG전자가 지금 신성장 동력으로 가져가는 게 자동차 전장 사업이잖아요. 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쉽게 얘기하면. 다른 거 다 포기하고 뭐 지금 휴대폰 사업도 포기하고 막 이것저것 막 잘라내서 다 포기를 하고 전장 사업으로 몰두를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. 안 좋은 결과를 얻으면 엿되는 거죠, 이제. 진짜 엿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캐시카우. 무선 사업부, 한때 대박이었죠. 지금은 약간 좀 주춤하죠, 이제. 설비투자 아까 이제 주목하라는 얘기 했고요. 아까 네이버 얘기를 했죠, 그죠? 건물 1+1, 그죠? 새끼 건물도 빼고. 임직원수 9월 기준으로 이제 2019년 9월에 3,580명이었는데 3,857명, 200명 넘게 이제 늘어난 거죠.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게 이제 건물 하나가 더 생긴 거죠. 이건 예상이 되는 거죠. 그리고 건물이 올라가고 나서도 계속 더 뽑아야 되겠죠. 뭔가를. 감사 이쪽 얘기는 저는 좀 상당히 부정적이라서 요즘에는 그래도 이 부적절 의견 이런 것도 좀 많이 내고 있거든요. 요즘에는 그래도 전에는 뭐 무조건 적정 의견 내가지고 이 자료는 그 당시에 만들어 놓은 자료라서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, 이쪽에. 이사의 경영진단 저는 못 믿겠다. 그 다음에 주주에 관한 사항, 뭐 최대 주주와 지분율 이런 거 좀 주목해야죠. 아까 20% 얘기하잖아요. 근데 아까 부강약품을 봤더니 9% 들고 있네요. 최대 주주가. 아까 다 합치면 여기였나요? 여기 같은 경우에 24% 겨우 만들어졌는데 어찌됐든 김동연 본인은 9%만 들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안 좋죠. 이거는 보통 얼마나 들고 최소 20% 들고 있는 게 좋다. 20%도 부족할 수 있어요. 사실 제가 좀 전에 언급한 기업이 한신기계라는 업체였잖아요. 네. 한신기계 한번 볼까요? 얼마나 들고 있나?
이 적대적 M&A라는 표현을 쓰거든요. 네. 예, 너무 조금 들고 있으면 이제 적대적 M&A 대상이 되면서 예, 완전 털려버리니까. 아까 주주 보면 20% 들고 있네요. 예. 이게 되게 간당간당하다는 거죠. 20%는 너무 조금 들고 있는 거죠. 최대 주주와 경영진의 관계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책임 경영. 월급 사장이냐 아니냐. 넘어갈게요. 이런 데는 뭐 이해관계자와 거래가 많으면 투자 대상에서 제외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왜 제외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나는. 이해 당사자 거래가 많으면 돈 벌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잖아요. 이건 나중에 이제 작전주에서 좀 더 다루긴 할 텐데. 소송 관련해서는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어떤 회사 하나 되게 골 때리는 회사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삭제됐을 가능성이 좀 있어가지고 회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. 어떤 회사였지?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 상장을 딱 했는데 상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.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이제 소송을 막 하는 거죠. 그래서 뭐 저 사람을 대표이사로 나는 인정 못한다. 대주주긴 대주주인데 이제 최고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대주주는 아니고 회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. 하여튼 소송을 막 하더니 나중에는 그냥 소송 취하를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회사는 안정이 되긴 했지만 좀 장난치는 듯한 느낌? 왜냐면 이제 소송이 딱 벌어지면 공시하게끔 돼 있거든요, 그게. 그러면은 이제 소송에 휘말리면 보통 주가는 하락하거든요. 하락을 하는 거죠, 주가가. 그러니까 강제로 쳐내리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악재 뉴스도 물론 이제 있지만 이 소송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주가가 이제 거의 폭락 비슷하게 막 하는 거죠. 그러다가 이제 그 소송 취하 딱 되면 다시 또 막 상한가도 치고 막 그러니까 재밌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보여줄 수도 있는. 그래서 소송을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쫄 필요는 없는 거죠. 회사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만 쉬었다가 또 얘기를 할게요.